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강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 즉 보전 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시에 가격이 가장 싼 것이 바로 임야, 즉 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전 산지는 특히 가격이 싼 편입니다. 지난 동영상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임야, 즉 산지는 크게 보전 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된다라고 했죠. 아울러서 보전 산지는 개발이 좀 쉬운 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보전 산지는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꺼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나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정확히 규제 내용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지에 투자한 후에 10년, 20년 동안 그저 쳐다만 보는 산지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산지에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전산지 과연 그저 쳐다만 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메모하셨다가 잘 활용하시면은 상당한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가만두지 말고 활용하시면 반드시 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는 개인이 조림 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벌 또는 개벌 허가를 받아서 벌목을 한 후에 임도를 개설하고 수목 갱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하고, 특히 제촌하는 농업인의 산지의 일부를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만 제곱미터까지 버섯 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 되는 조경이나 관상수라든가 약초 등과 같은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또는 버섯 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한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 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도, 농사를 짓기 위한 도로를 말하죠. 임도, 산길을 말하죠. 이와 같이 농도, 임도 또한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편법으로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가주택을 짓거나 개발이 안 되는 큰 임야를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본래 용도인 보전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의 합법적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허용 한도를 분석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야와 관련된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알 필요 없고요. 산지관리법과 동시행령은 일부 내용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정비법 또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본다면 좀 더 효과적인 사용 방안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 임야 소재의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와 담당 주무부서의 방침과 선례 등을 폭넓게 파악한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효과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당연히 임야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보전산지는 규제가 강하다고 했고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매우 좋은 산지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준보전산지는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찾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를 잘 활용해야만 큰 수익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요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임야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임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익용 산지는 국가의 기반시설, 즉 도로나 공원 등을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이처럼 국가의 기반시설이나 군사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자원 보전과 수자원, 또 자연환경 생태보전 등과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보전하는 것이고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등과 같이 오직 공공목적을 위한 임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임업용 산지는 보전산지이기는 하나 공익 목적뿐 아니라 산림보전의 합법적인, 즉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인 개발과 이용이 일부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개발 허용 행위를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인터넷 법제처에 들어가서 산지관리법 제12조, 동법 12조, 시행령이죠. 시행령 12조를 확인하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업용 산지에서의 허용 행위는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너비 3m, 길이 50m 이하의 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만약에 맹지의 산이다, 가장 많죠, 맹지다라고 할 경우에 임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임도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가격은 올라가는 것은 기정한 사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 대기라든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과 대피소로서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 경영 관리사 설치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시설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양어장이나 양식장, 낚시터 시설이라든가 버섯 재배 시설이라든가 농립의용 온실 등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부지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이라든가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설치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주거용은 아닙니다. 주거용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부지 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찰, 교회, 성당 등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종합병원과 병원, 그 다음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요양병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또 사도법에 의한 사도 설치도 가능하고요. 아홉 번째로 부지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 농립어업용 시설을 설치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여러분들 요와 같은 우리가 꼭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임야를 구입하실 때에 활용을 하시면은 상당한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규제가 강한 공익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림업인이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용시설 그뿐 아니라 진입로와 부대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농림업인이 자기의 산지에서 농림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평까지는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농림업인의 주택이라든가 종교시설을 정축도 가능합니다. 이때 종전주택의 연면적 100분의 13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축은 100분의 10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로 농림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농림업인의 주택이나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 사찰을 신축하는 행위로서 농림업인이 자기 산지에서 농림업인의 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거주하기 위한 주택부지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용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검색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토의 약 65%는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투자, 산지를 매수한 후에 그냥 쳐다보면서 시세 차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지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내용 꼭 기억하시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으로 사게 임야를 구입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